예,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로 454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짤막한 이야기 한 토막씩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형양 땅으로 지금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장면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형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쪽은 항우, 또 서쪽은 이제 유방, 판도가 좀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어떻게 이제 이 싸움이 벌어지는가에 따라서 전체 판도가 또 달라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보겠습니다. 항왕, 지, 쿠, 팽성, 추, 한왕, 지, 형양, 전행, 역, 득, 수제, 입, 전형, 자, 광, 위, 제왕. 항왕이 구, 팽성, 팽성을 구원하고는 이런 얘기죠. 이 갈지자는 이때는 주격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의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항왕이 팽성을 구원한 뒤로, 자 구자는 이 구자하고 늘 구분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찾다, 모색하다는 뜻이라면 이거는 구원하다. 팽성은 자기의 입장에서는 근거지잖아요. 조금 전에 유방에 의해서 함락을 당했었기 때문에 다시 수복하는 의미가 있죠. 수복도 괜찮네요. 그러니까 항왕이 팽성을 수복하고는 이런 얘기죠. 사실은 이 갈지자는 A, G, B 해가지고 A와 B의 관계 또는 A와 B를 하나의 이 상황으로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을 만들었다면은 AGB야에서 항왕지 구 팽성야에 추 한왕 하야 지 형양하니 이렇게 해석할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왕이 팽성을 이제 수복함에 있어서라고 하는 거죠. 수복한 상황에서 이런 거죠. 먼저 이것을 이루어낸 다음에 이런 뜻입니다. 추 한왕 유방을 추격하여 형양에 이르렀고 전행역 또한 수제 제나라를 수복할 수 있어서 수는 수복하다 수습하다는 뜻입니다. 항왕이 먼저 제나라를 쳤잖아요. 쳐가지고 이제 이 자기의 배후를 좀 튼튼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이 유방을 이제 이 추격해 들어갔는데 항우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또 다시 제나라 쪽에서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해서 또 자기의 세력을 이제 만들어가는 겁니다. 전형의 아들이었던 전광이겠죠. 전광을 세워서 제왕으로 삼았다. 한왕지 팽성, 제후 개 부 여초이 배한 똑같아요. 한왕이 이러죠. 한왕이 팽성을 이름에 있어서 팽성에서 패배하게 되자 패배함에 있어서 패배하고 난 뒤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왕의 팽성의 패배에 있어서 이렇게 번역하면 너무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갈지자를 의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관형격으로 하든지 주격으로 하든지 이런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한왕이 팽성에서 패배함에 있어서 하나 더 본다면 어조서 어제를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는 어조서 어제를 넣으면 안 돼요. 이거 딱 술목으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팽성에서 패배한 거잖아요. 또는 팽성을 일타고 해석하면 돼요. 만약에 그냥 술목으로 보려면 패자를 일타. 패배하다 하면은 그러면 장소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조서 어자를 생략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문법이 너무 두 가지가 다 통용이 된다면 너무 헷갈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두 가지가 다 허용되는 것이 한문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만 딱 고정해서 이거 이외에는 답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자가 생략된 형태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패자의 의미를 조금 더 의역을 해서 일타라고 해도 괜찮다. 또
일타도 괜찮고 패배하다니까 패배를 당하는 거잖아요. 패자 하나만 가지고 여기서는 또 패배당하다는 피동의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재밌다고 생각하시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왕이 유방이 팽성에서 패배하게 되자 제후들은 모두 다시 여초의 배한 초나라에 함께하고 한나라를 등졌다. 그렇죠. 여는 배의 상대어라서 제가 그걸 표현해 드리려고 붉은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후들, 우리가 보통 한왕이 초왕을 공격하기 위해서 5제후의 군대들을 겁박 또는 을러 또는 협력을 구해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다시 이번엔 초가 이기는 것 같아 라고 하니까는 초나라 편을 드는 거죠. 여는 편들다. 그래서 함께하다가 되는 거죠. 함께하다. 동의하다. 그래서 여라고 하는 글자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여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 배자는 등질 배자니까 배반한 거죠. 너무 강호의 의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사실 현대 사회도 자신의 이익관계에 따라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그래도 이익에 굴하지 않는 어떤 명분이라든가 혹은 또는 어떤 또 다른 어떤 이유로 또 이념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등지지 않고 끊임없이 이렇게 함께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익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분들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인간 사회,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뒤로 늘 있었고 언제 어디서나 있었던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고 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군, 형양, 축, 용도, 속지하, 이취, 오창소.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여기다 지도를 그리면은 이렇게 황하가 있었고요. 황하가 흐르고 있었고 이쪽에 한해라고 했었잖아요. 한해가 있었고 여기에 오창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형양이 있었어요. 형양이 있었고 요즘에 나중에 나올 때는 송고라는 지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감독이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광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동광무, 서광무가 있는데요. 지금 평양 땅에 다들 집결을 한 상황이죠. 근데 성 안에 들어있으면 고립되면 죽죠. 먹을 게 없으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뭘 만드냐면은 고속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게 용도예요. 한나라는 평양 땅에 주둔하면서 이 군은 한군 할 때 이게 군대란 뜻이 아니라 주둔하다. 한나라는 평양 땅에 주둔을 하면서 용도를 축성합니다. 즉 오창에서 형땅까지의 요 사이에다가 담장을 쌓은 도로가 용도라고 그랬죠. 앞에 우리 언젠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용도. 그렇죠. 특히 진시황은 이 자기가 다니는 이 길에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다니는 걸 볼 수 없을 정도로 높게 담을 쌓아가지고 자기가 탄 말만 다닐 수 있는 이 전용 도로를 건설하도록 하죠. 그게 용도입니다. 용도. 용도를 쌓아서 이것을 황하까지 이었다. 즉 여기서 쌓아서 이쪽까지 이 물이 있는 곳 오창까지 이은 거죠. 안정적인 어떤 보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로써 오창의 곡식을 취했다 그랬습니다. 한지 3년, 한나라가 세워진 지 3년 그랬습니다. 갈지자가 들어간 이유는 뭐라고 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지난번 우리 6강을 할 때, 6주차 강의를 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현재는 한나라가 천하를 제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항우를 중심으로 한 세상이잖아요. 즉 초나라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표기하기 위해서 갈지자가 포함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한나라가 천하를 지금 완전히 제패해서 유일한 국가, 유일한 중앙국가라고 한다면 한원년, 한삼년 갈지자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갈지자가 있을 때는 아직은 이 한이 전체적으로 판국의
최고 자리까지는 오른 상황은 아니구나. 그런데 이 초나라가 4년쯤에 망하잖아요. 한지 4년에 망하거든요. 얼마 안 돼요. 망하니까 망한 뒤로는 이제 어떻게 한이 정통 국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할 때 전체적인 연호를 따질 때는 한의 연호를 따르는 게 연호랄까 한을 중심으로 표기하는 게 맞기 때문에 갈지자를 넣었다라고 그 두 가지 상황이죠. 한을 중심에 놓고 아직은 이 천하의 이 중심 국가가 되기 바로 전 제패하기 전이어서 현재 또 항우의 판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갈지자를 넣어서 표기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 후대 사가의 평가들입니다. 왜 들어갔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죠? 한나라 3년에 항왕 수침탈 한용도 한왕 식핍 공 청화 할 형양 이서 위한 한왕 3년에 항왕이 여러 차례 한나라의 용도를 한나라의 그 도로죠 침탈한 거죠. 침략해서 약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왕이 음식이 궁핍해졌어요. 한왕의 음식이 궁핍해지고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글자 하나 가지고 이렇게 구두를 떼 놓은 걸 놓았죠. 이 공의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냥 붙어 있으면은 그냥 연속선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냥 감정 상태라 볼 수 있지만 이렇게 구두를 떼어 놓은 이유는 공이라고 하는 상황이 아주 한왕 입장에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의 이 억구로서 역할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두를 떼는 겁니다. 그리고 청화, 화친을 청해서 그런 얘기죠. 이거 재밌어요. 공 한 글자죠. 청화 두 글자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휴지를 두고 짧게 좀 덧붙이면서 조금씩 약간의 그 운이랄까요? 산문적 리듬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리듬들을 조금 담아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할 형양이서 형양 땅 형자가 틀렸습니다. 요 글자가 아니고 요 글자로 바꾸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요 글자입니다. 형양 이서 형양 땅 서쪽을 갈라서 한으로 하겠다 그랬더니 사실 그 이전까지는 한나라의 영토는 여기까지다라고 유방이 말한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보급이 막히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형양 이서에 내가 한나라로 만족하고 있을게 라고 이제 화친을 청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했어요? 형양에서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또 이제 또 새로운 작업을 시작합니다. 우리 교재로는 454페이지에서 455페이지로 넘어가는 지점에 나오는 그 문장입니다. 항왕 욕청지, 항왕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청이라고 하는 글자는 받아들이다, 수긍하다, 이해하다, 허락하다. 혹은 다른 말로 하면 허락하다. 허락하다. 역양후 범증할 한 이여의 금석 불치 후필 회지 역양후인 범증이 말하기를 한나라는 상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한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싸우는 거는 어려운데 어차피 화친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건 쉽다. 그런데 지금 풀어주고 불취 그 날을 거두지 않는다면 후 뒷날 필 반드시 그것을 뉘우치게 될 것입니다.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대상이 앞에 바로 내가 풀어주었던 한나라를 그런 상황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참, 요 지금 이야기는 이제 범증과 이제 항우가 갈라지는 장면입니다. 범증은 말씀드린 대로 나이 70살에 천하의 판도를 바꿔보고 싶어서 항우에게
일종의 베팅을 했던 인물이죠. 첫 번째로 한왕을 유방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죠. 홍문의 잔치에서 잡았어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항우의 또 다른 그 삼촌인 항백, 항장이죠. 항장은 사촌 동생이고 또 항백이 이 마침 장량을 통해서 유방과 관계를 맺으면서 공적인 어떤 이 자리에서 사적인 어떤 마음 연연해서 결국엔 또 이 풀려나도록 만든 거죠. 이 피하는 장면들, 도망가는 장면을 보면은 유방에겐 참 운이 많이 따르는 것 같긴 합니다. 달아날 때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다 거느리고 달아나지 않죠. 자기 몸만 빠져나가고 측근들 몇 명만 데리고 나갑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겨를이 없을 정도로 정말 다급하게 가는 거죠.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방이 성격 자체가 자기 몸을 위주로 해서 얼른 빠져나갈 생각만 하는 거고 남의 안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 정도로 다급했던 상황이죠. 몇 사람만 빠져나갈 정도로 아주 압박이 심했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거꾸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유방을 아무리 모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부하를 다 죽이고 나만 살겠다 이런 사람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항우로부터 피해 나가는 과정이 대단히 드라마틱하다는 장면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왕 내여 범증 급위 형양. 항왕이 이에 이 말은 들었네요. 범증과 더불어서 이 범증의 이 말을 듣고 그냥 한번 놓친 적이 있잖아요. 범증과 더불어 다급하게 형양을 포위했다. 한왕 환지 내용 진평계 항왕 이건 한으로보다는 간자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반관계를 쓰거든요. 반관계. 이거는 한자입니다. 한자. 간인데요. 이간질이죠. 이간질 시키는. 그래서 간으로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왕이 그것을 걱정을 하여 이에 진평의 계책을 써서 항왕을 이간질하였다. 했습니다. 항왕 사잘의 위 퇴례구 거욕 진지. 항왕의 사자가 왔을 때 위 퇴례구. 퇴례를 갖춘다는 뜻입니다. 퇴례라고 하는 거, 퇴례는 이건 주석을 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455페이지 주석에 보면 퇴례입니다. 퇴례는 소, 양, 돼지를 가리킨다.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소, 돼지, 양을 동시에 잡아서 다 같이 바치는 것을 가장 융숭하게 바치는 제사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태례라고 부르거든요. 이 뇌라고 하는 글자 그 밑에 주석 보시면은 주석 3번이에요. 3번에 고중주에 보면은 우양지 한을 뇌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소우자에다가 양자를 쓰고요. 이 갈자를 쓰고 한자는 요 한가로울 한자인데요. 이것을 뇌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한자가 나와서 이것 때문에 써드립니다. 소나 양이 한가로운 게 아니고요. 이 한이라는 것은 막을 한자예요. 한자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로막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동물 우리 있죠. 동물을 가두어 놓고 기르는 곳을 한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한가로울 한자가 아니라 소나 양을 기르는 우리를 뇌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우리에 들어있는 짐승들을 가장 극성하게 갖춘 것, 그걸 지금 위태례구라고 표현한 겁니다. 항왕의 사자가 왔을 때 태례를 갖추는 일을 행하고는 들어다가 또는 모두 됩니다. 모두가 써도 괜찮네요. 모두 부사입니다. 모두 그것을 진헌하다, 갖다 드리다, 바치다. 이것은 바치다 뜻입니다. 바치다.
바치려고 했다. 견사자, 양경화괄. 이건 상자가 아니고 양자예요. 의미 없어서 넣었습니다. 이것은 거짓으로 뭐뭐 인척하다라는 뜻입니다. 요 인변에 있는 이 글자 있잖아요. 요거 같은 글자입니다. 상세할 상자가 아니고 거짓으로 뭐뭐 인척하다라는 양자입니다. 오 이위 아부사자, 네반 항왕사자, 갱지거, 이 악식, 요거는 사자입니다. 사항왕사자. 항왕의 사자가 왔을 때 태례의 음식을 갖추는 일을 행하고는 모두 그것을 바치고자 하였다. 그런데 사자를 보고는 양경화갈, 경은 깜짝 놀랄 경자, 악도 깜짝 놀랄 악자입니다. 깜짝 놀라는 척하면서 말하기를 오 나는 생각했다 말했다. 아부는 누구죠? 범증을 말하죠. 범증이 항우보다 나이가 아주 많잖아요. 얘는 26살 때, 70살 때니까 겨우 더욱 할아버지 뻘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의 버금가는 인물로 사람으로 모시겠다 해서 아부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범증의 사자인 줄 생각했다. 그렇죠. 생각했다. 그래서 그런데 이해냈자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해냈자나 이해 앞선과 뒤가 원인과 결과라든가 시간의 경과로 보통 해석을 하는데 이때는 그렇죠. 전혀 반대죠. 그런데 도리어 항왕의 사자네? 이런 얘기죠. 그리고는 다시 지거, 지자는 가질 지자, 거는 갈까지입니다. 가지고 떠나가 버렸다. 그리고는 악식으로, 악식은 나쁜 음식을 가리킵니다. 조악한 음식. 퇴례는 고급, 성찬을 가리킨다면 성찬 이렇게 쓰죠. 성대할 성자에다가 그래서 성대한 음식이 아닌 반대말로 나쁜 음식, 조악한 음식. 조악하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뭐 대충 좋겠어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 고기 반찬이 없는 음식을 가리킬 가능성이 큽니다. 악식으로 항왕의 사자를 먹였다. 이때는 먹일 사자입니다. 요거는 식이고요. 앞에는. 그래서 식자가 2개 나왔는데 앞에 건 식은 식이고 뒤에는 산자입니다. 사자 귀보 항왕, 항왕대의 범증 여한 유사, 초탈직원. 사자가 돌아와서 항왕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자 항왕이 이에 그 보고를 받고 나서 이에 의심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죠. 범증은 한나라와 더불어서 사사로움을 지니고 있구나라고 의심을 해서 즉 사사로이 결탁하고 있구나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차츰 앞에서 차츰 있었지만 이건 차츰 그에게서 권한을 빼앗았다. 그에게서 즉 범증에게서 권한을 빼앗았다. 직접 확인해 보았으면 좋았을 터인데 이제 항우가 좀 성급한 부분이 있었네요. 좀 맞춰봤어야 되는데 리더가 되긴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알아보기도 쉽지 않고 사람을 믿기도 쉽지 않고요. 사람을 부리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죠. 사실은 범증은 항우에 있어서는 거의 두뇌에 가까운 머리에 가까운 어떤 지략가인데 이 지략가와의 사이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하나의 사건으로 의심이 생겨서 이제 결별하게 된다는 것이 좀 믿기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누군가와의 어떤 의심, 누군가의 이 틈이 벌어지는 걸 보면 아주 사소한 데서 생기는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제3자가 어떻게 전해주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3자가 어떤 모습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팩트는 있지만 진실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팩트와 트루스는 다른 문제니까 범증 대노할 천하사 대정의 군왕자위지 원사 해골 귀조로 항왕 허지
범증이 크게 놓아야 말하기를 천하의 일은 대정 크게 정해졌다. 이제 세상은 정해졌다. 그렇죠? 군왕께서는 자 알아서 스스로 조금 알아서 혹은 마음대로 위지 하소 이런 얘기죠. 원 부디 사해골 이 표현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좀 썼어요. 해골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뼈잖아요. 이거 뭐냐면 자기의 몸을 뜻합니다. 내 몸을 그동안 당신에게 맡겼으니까 내 몸이 아니었던 거죠. 군왕에게 내가 벼슬을 하게 된다는 것은 군왕에게 내 몸을 허락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극을 보다 보면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이런 말하죠. 견마지로를 바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그 우리말로 번역하면 좀 과한데요. 개나 말처럼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실제로 군왕에게 내가 그분을 위해서 복무한다라는 것은 내가 내 몸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몸을 내가 이제 되돌려 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겼던 내 몸을 나에게 돌려다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산은 내릴 사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내릴 때 쓰는 말이잖아요. 특히 임금이 신하에게 당신께서 나에게 해골 내 몸을 다시 내려주셔서 조로로 돌아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돌아가게 하고 돌아가지 말게 하고는 임금이 결정하는 거지 즉 윗사람 리더가 결정하는 거지 아랫사람이 결정하는 건 아니었던 거죠. 봉건사회는 그랬던 겁니다. 봉건사회는.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지금은 사직서 던지고 확 떠나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좀 어려운 결단이죠. 대단한 결단인데 이때는 어쨌든 해고를 저에게 돌려주세요. 내 몸을 내려주셔서 조로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조로라고 하는 말은 병절 졸자에다가 항오 오자니까 대위종군하겠다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그냥 사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냥 이거는 사오해 가지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내 몸으로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주석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냥 그 당시에 그냥 늘 쓰던 말인 것 같다는 정도의 주석만 있습니다. 항왕허지, 항왕이 그것을 허락하였다. 제가 아까 이 청이라는 글자가 허락의 뜻이라 했잖아요. 지금 여기 하자 라고 말했죠. 하자고 요거하고 그 동자죠. 동자입니다. 그죠? 사소한 것 같지만 이렇게 표현을 달리하는 것은 이 문장을 잘 썼다는 증거로도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행, 미집, 행성, 저, 발배의 사라 했습니다. 이거 이제 범증입니다. 범증이 길을 가다가 미지, 아직, 팽성에 이르기도 전에, 채 이르기도 전에 이 미자는 아직, 뭐뭐 하기도 전에, 채 뭐 하기도 전에, 미처 또 괜찮아요. 미처 뭐뭐 하기도 전에 다 됩니다. 저발, 저자는 등창입니다. 등창이 욕창이죠. 그러니까 등에 나더니만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저발배의사는 여기 범증에게만 이게 나오는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많은 경우 억울하거나 울분에 차가지고 이제 어딘가를 가든가 또는 돌아오든가 이럴 때 끝까지 가지 못한 채 그것이 우라가 터져서 몸으로 병으로 생겨 결국엔 죽게 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우리 교재 보면 그 455페이지 왼쪽에서 5번째 줄에 보면 주석이 하는 6번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백기 고중주의 셋째 줄인데 왼쪽에서 오왕 비 전에 보면은 거기도 보면은 뭐 이 맨 끝줄에 보면 둘째 줄에 미지의 저발배사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그 아직 채 이르기도 전에 뭐 여기도 등창이 이 등에 나더니만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규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억울하거나 또는 이렇게 원하지 않은 어떤 상황에 내몰려서 어딘가를 떠날 때 제대로 그럴 때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항우가 좀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아쉬운 것은 이 범증과의 헤어짐이고요. 범증도 이제는 희망을 걸었던 것이 결국에는 이제 오래가지 못하고 이제 내쫓기고 의심받아서 내쫓기고 이 죽음을 당하네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일전에 보았던 오자서 열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오자서도 충성을 다했는데 결국에는 부차죠. 여러 자기 말을 듣지 않았고 끝내 또 의심을 하죠. 그래서 공교롭게 또 그런 상황이 또 벌어졌어요. 그래서 적국에 또 도망갈 것 같은 그래서 결국엔 총루검을 내리고 자결하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는 이제 자결을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열심히 충성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 됐을 때 가졌을 때 그 억울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지금 이 표현을 할 때 떠나오는 과정에서 저 발배이사라 또 저발배사 넉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어딘가 이렇게 사자성어처럼 써도 쓸 법한 거죠. 저발배사라. 내가 저발배사할 정도로 참으로 억울하다. 이런 어떤 표현도 쓸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음 455페이지에서 456페이지 넘어가는 부분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한장, 기신, 새, 한왕활, 사이, 급이. 청, 위왕, 광초, 위왕, 왕가이, 한출. 지금 현재 이 포위가 돼 있죠. 평양 땅에 한왕이 지금 이 초왕에 의해서 포위를 당한 상태입니다. 한나라 장수인 기신이 사람 이름입니다. 한왕에게 새 간세하여 말하기를 사이급 일이 이미 급합니다. 사실 너무란 뜻이 좋겠네요. 상황이 너무 급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도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계속 위기에 몰리고 있죠. 한왕이요.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먹을 것이다 이제 끊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청컨대 위왕 왕을 위하여 광초위왕 광자는 속일 광자예요. 이건 속일 광자입니다. 초나라를 속여서 왕이 되고자 합니다. 누가? 자기가. 예죠. 제가 대왕을 위해서 초나라를 속여서 제가 왕이 되겠습니다. 왕 그러면 왕께서는 그로써 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한출 몰래 탈출하다. 되죠? 몰래 탈출하다. 몰래 탈출하다. 한자를 간으로 읽을 때, 한으로 읽을 때만 잘 구분하더라도 이 문맥 속에서 어떤 어떤 의미로 이게 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시, 한왕, 야출, 여자, 형양, 동문, 피갑, 이천인, 초병, 사면, 격지. 이에 한왕이 한밤중에 여자들을 형양성의 동문으로 내보내면서 피갑 2천인 내보냈는데 갑옷을 입힌 2,000명의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죠. 지금 여자들을 내보냈는데 여자들만 2,000명을 내보냈어요. 내보내면서 갑옷을 입혀서 내보냈습니다. 초병 사면격지 초나라 군대가 사방에서 그를 공격했다. 당연히 군인인 줄 알고 공격을 했겠죠. 기신, 승, 황옥거, 부좌독, 왈, 성중, 식진, 한왕, 항. 기신이 약간 이 사람입니다. 한장 기신이 황옥거. 황옥거는 이렇게 수레가 있으면 수레 덮개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비단으로 장식한 것을 황거 또는 황옥거라고 부릅니다. 그건 이제 지붕이라는 뜻이죠. 노란 지붕이라는 것은 이렇게 위에 비단을 갖다가 이렇게
로 장식한 노란 비단으로 장식한 수레입니다. 주로 천자가 타는 수레를 가리키는데요. 이때 한왕은 천자일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휘부, 즉 한왕을 이제 뜻하는 한왕을 이제 흉내를 내겠다고 했잖아요. 변장에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옥거를 타고서는 부좌독. 이 좌독은 속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왼 속골이를 갖다가 붙이다, 붙일 붙자입니다. 그러니까 요 속꼬리를 붙이고 속꼬리 장식에다가 그다음에 노란 비단으로 수레 덮개를 만든 것은 바로 왕을 뜻하는 거죠. 한왕을 뜻하는 걸로 지금 이제 나온 거죠. 한왕을 항우를 유방을 본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죠. 군인들 같은 경우는. 그죠? 아까 말했던 이겁니다. 초나라 사람에게 내가 왕이다라고 속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말하기를 성중, 성한 사람들의 성 안에는 식진, 먹을 것이 떨어졌다. 한왕은 항복한다. 내가 항복하겠다. 아니죠. 그러자 초군 개호 만세라. 초나라 군대 사람, 군인들이 모두 만세를 불렀다. 만세라는 말은 만세, 지금도 많이 쓰는 말이죠. 뭐 어떤 아주 좋은 일 있을 때 만세 만세 그러잖아요. 만세란 말의 유래를 한 번 더 설명드리려고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456페이지예요. 5번 주석인데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 고인, 음주. 옛사람들이 술을 마실 때 상수, 헌수를 위로 올리는데 헌수를 바치는데 헌수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그 주인이죠. 주인공을 위해서 오래 사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수입니다. 친경을 만세. 보통 이 경사로운 일을 이렇게 일컬으면서 만세라고 불렀다는 얘기죠. 경하하면서, 우리 축하하면서. 친경은 축하하면서, 경하하면서. 경자에다가 이 축하할 한자를 넣으면 돼요. 즉 헌수를 올리며 축하하며 말하기를 만세, 만년토록 사세요란 얘기죠. 기시, 상하, 그 이후로 시작된 뒤로 위아래가 서로 통용을 했고 위경하지사, 경하는 말로 삼았다. 유, 그리고 세상에서 이것은 뭐냐면은 만복, 만가지 복을 누리세요. 만행, 만가지 다행스러우세요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걸로 쓰였던 거죠. 인, 전패지간 용지. 그러니까 이것은 전패라고 하는 것은 어전과 그 임금이 딛는 섬돌이 패잖아요. 임금이 딛고 서는 계단이 패요, 패. 임금이 계신 곳은 어전이죠. 그 전패라는 것은 임금을 모시는 어떤 그 공간을 가리키죠. 거기에서 사용을 한 것이었다가 뒷날에는 위 지존지 전칭, 지존을 가리키는 전칭으로만 쓰였다가 민간 구어, 사람 민간에서 그냥 입으로 전해지는 말들이 상현미게 서로 말미암아 쓰다가 아직 고치지 않고 그대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는 일반 사람들 다 쓸 수 있는 아주 이렇게 경하는 말로 말 쓰였다. 지금도 이렇게 쓰이죠. 꼭 만년사세요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만수무강하세요라는 것하고 같은 의미로 쓰였다가 지금은 축하하는 뜻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한왕역 여 수십기 종성 서문출 주성고. 한왕은 또한 역자는 마찬가지로인데요. 이건 앞서도 우리가 계속 수십기 최측근만 거느리고 탈출을 하잖아요. 그런 행동, 그런 어떤 모습이 계속 몇 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왕은 또 마찬가지로 수십 기병을 거느리고는 성서문, 성의 서문을 통해서 통한다는 뜻입니다. 말미암을 유자와 같아요. 통해서 탈출하여서는 주성고, 성고 땅으로 달려갔다. 성고는 여기 형양이면 성고 이쪽에 있어요. 이렇게 이쪽이 오창이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탈출해서 이쪽으로 도망간 겁니다. 항왕 견 기신 문 한왕 안제. 사실 이 속였
했던 것이 자기가 왕인 척 했던 건데 사실 왕을 모시는 수레에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한왕은 귀신을 보고서는 묻기를 한왕 안제, 한왕이 어디에 있나? 안자는 어디에 안자입니다. 어디에, 장소입니다. 장소. 뭐 어찌라고 쓸 때도 있었죠. 이때는 어디예요? 어디에 있는가? 한신이 귀신이 말하기를 한왕 이출이, 한왕은 이미 탈출했다. 속았죠. 항왕 소살 귀신이라. 항왕은 귀신을 불태워 죽였다. 열받았습니다. 그죠?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왕 사어사대부 주과 종공 위표 수 현양. 한왕은 어사대부인 주가 종공 위표로 하여금, 여기까지 걸리네 사자가, 하여금 형양을 지키도록 했다. 주가 종공 모할, 위표를 뺀 주가하고 종강이 모의하여 말하기를 반국지왕 나녀 수성이라. 나라를 반대한 왕은 그와 더불어서 여자는 얘가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즉 반국지 왕과 더불어서는 성을 지키기는 어렵다. 이 난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란 뜻이에요. 불가. 뭐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어렵다, 쉽다가 아니라 이때는 할 수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반국지왕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죠. 그래놓고 내 공살 위표라. 이에 함께 위표를 죽였다. 그럼 여기 반국지왕은 이 위표네요. 근데 여기 한왕은 이 세 사람에게 지키도록 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위표라는 사람이 본래 한왕의 편에 섰던 인물이었어요. 그랬다가 항우가 힘이 세지자 항우한테 항복을 해요. 그래가지고 항우하고 함께 한국간에 진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참 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초나라로 가서 이제 항우와 함께 한국간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항우의 최측근이 되죠. 그런데 항우가 이제 제후들을 봉한 다음에 이 사람에게 봉해진 양땅이 있어요. 원래 위나라가 양땅의 대량 땅의 수도를 가졌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맹자 처음에 양해왕 할 때 양이 바로 이 위나라 왕이 수도를 대량 땅에 했기 때문에 양해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거의 중앙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위표를 갖다가 이제 그 하동으로 옮기고 평양 땅 위쪽에 있습니다. 평양은. 그리고 자기가 그 땅을 가졌어요. 그런데 유방이 이제 삼진을 평정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위표가 한왕 유방에게 귀순을 합니다. 항복을 하고요. 또 이 사람을 따라서 팽성까지, 지금 팽성이 공격을 했잖아요. 팽성까지 와서 초나라를 공격했어요. 근데 한나라가 패했어요. 형양으로 좀 물러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위표가 어떻게 했냐면은 부모님의 병을 돌본다는 구실로 이 사람은 귀국을 청해요. 즉 자기 위나라로 돌아간 거죠. 돌아가자마자 어떻게 하냐면은 황하의 나루를 끊어버려요. 즉 유방이 피신에 나올 수 있는 나루를 끊어버리고 한나라와 등지게 됩니다. 배반을 한 거죠. 유방이 사실 위표가 반란 일으켰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또 동쪽에 초나라가 막 치고 들어오니까 공격하지 못하고 그래서 좀 그 역생에게 위표에게 가서 좀 내가 나한테 다시 투항을 하면 1만호로 봉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달래려고 합니다. 위표가 거절해요. 야 너는 거만하고 사람에게 모욕을 주기 때문에 내가 넌 타마 너하고 같이 못하겠다 합니다. 이때 이제 그 한신을 보냅니다. 유방이. 그래서 위표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시 영마로 형양 땅에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위표의 나라는 자기가 직할지로 삼아버리죠. 그러니까 위표의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위표에게 형양을 지키도록 합니다. 달리 말하면은 이제 어쨌든 이제 형양 땅에 보내놓고 형양을 지켜 이랬던 거죠. 근데 이제 초나라가 이제 형양을 포위해서 위급하게 되자 주가 등이 이제 명분으로 이 사람은 배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함께 이 성을 지킬 수는 없다라고 하고는 그 명분으로 위표를 이제 죽이는 거죠. 자, 초하 형양성 생득 주가. 초나라가 형양성을 하 내리다 함락하고는 생득 주가를 사로잡았다. 항왕위 주가왈 위 아장 이공위 상장군 봉 3만호. 항왕이 주가에게 일러 얘기하기를 위 아장 나의 장수가 되라. 그죠? 그러면 나는 공을 2위 구문입니다. 2A 구문이죠. 공을 그대를 상장군으로 삼고 봉 3만호 3만호에 봉해 주겠다. 3만호를 거느릴 수 있는 사람으로 봉해 주겠다는 얘기죠. 주가매왈 주가가 매 욕할 매자입니다. 약불 취가 아니고요. 이때 초고를 읽어야 돼요. 한번 우리 나왔던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취미 또는 나아가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초고를 읽을 때는 어떻게 돼요? 촉급하다, 빨리 라는 뜻입니다. 빨리, 서둘러, 얼른. 그래서 약자는 2인칭이래요. 읽고 나야 되겠습니다. 약, 불촉, 항한, 한금도약, 약비, 한정약 했어요. 이 약자는 2인칭이에요. 가장 낮춰 부르는 말이에요. 항과 이 말 들으면 화가 났겠죠. 너는 네가 얼른 한 나라에 항복하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걸 만약으로 하면은 너무 말이 좀 진부해져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약자가 또 나오거든요. 이게 한 나라는 오늘 너를 사로잡을 테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는 2인칭입니다. 한 나라의 적수가 아니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뭐뭐 하지 않는다면 뭐뭐 할 것이다. 지금 그 정도 아니에요. 지금 막 욕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일 뭐 이런 욕 안 해요. 그러니까 만일도 붙이지 않죠. 그러니까 너 말이야 빨리 한 나라에 항복하지 않다면 없어도 되거든요. 너는 한 나라가 오늘 너를 붙잡을 거야. 너는 한 나라의 적수가 안 돼. 이런 얘기입니다. 항왕이 자격전심을 긁었죠. 그러니까 항왕이 성을 내면서 팽주가 드디어 팽이 나왔는데 우리가 삼겨 죽였죠. 주가를 삼겨 죽이고는 병살 종공이라 종공을 아울러 함께 죽였다. 그렇습니다. 형양 땅이 아주 좀 살벌하게 벌어지네요. 근데 형양에서 이럴 때쯤 유방은 탈출해가지고 선고 땅으로 도망갔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항우의 어떤 이 공세가 대단히 아주 그냥 그 압박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한왕지 출형양 남주완엽 득구광왕포 행수병 부입보 성고. 한왕이 형양 땅에서 탈출하여서는 이런 얘기죠. 똑같아요. AGB야에 이런 얘기죠. 계속 나오는 문장이죠. 그죠? 한왕이 형양 땅에서 형양을 탈출하여 나와서는 남주 완엽이네요. 남쪽으로 완땅과 옆땅으로 달아났다가 나중에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완땅과 옆땅과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고 땅으로 곧장 들어간 게 아닌 거죠. 그 사람이. 그리고선 구강왕, 이 포인데요. 원래 경포라고 부르는 인물이죠. 영포를 얻었어요. 영포를 얻은 건데요. 거기까지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팽성이 여기에 있고 여기 형양 좀 작게 형양이면요. 완땅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 옆땅이 먼저 있고 완땅이 있거든요. 구강은 이쪽에 있거든요. 육땅에
수도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 남방을 씩 돌아가지고 지금 남방의 군대들 여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좀 흡수해서 다시 어디로 가요? 평양으로 가지는 못하고 이제 선고 땅으로 들어간 거죠. 그죠? 행수병 다니면서 군대를 수습해서 가면서 사람들을 모아 나가는 겁니다. 이들에겐 정해진 군대가 있는 건 아니에요. 가면서 계속 이렇게 모아 나가는 과정이죠. 유목적이죠. 이 전투 방식이. 정규군을 중심으로 정규군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이 없으면 다시 주위에 둘러가지고 사람들을 포섭해서 군인을 만들어서 가고 또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도록 하고 그래서 전술적으로 보면 대단히 유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입보 선고라 다시 들어가 선고 땅을 지켰다라는 얘기입니다. 평양을 탈출해서는 남쪽으로 완땅과 옆땅으로 달아나서 구강왕 포를 이제 포의 군대를 얻었겠죠. 얻어서 이제 다니면서 또 군대를 수습해서 재차 들어와 선고 땅을 이제 딱 지켰다는 얘기죠. 한지 4년 항왕 진병 위성고 한 4년에 항왕이 군대를 진격시켜서 선고 땅을 포위했다. 계속 평양 땅에서 다시 선고로 한다. 한왕독, 독여 등공, 출 선고 북문, 도화 주 수무, 종 상이 한신군. 또 달아나네요. 직접 싸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왕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한데요. 또 달아납니다. 한왕이 달아나서 혼자서 등공과 더불어서 등공이 누구죠? 하후영이라고 그랬었죠. 기억 한번 떠올리시면은 패땅에서 자기 아들과 딸을 수레에 싣고 갈 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수레가 속도가 안 날 때 피하기 위해서 자기 아이들을 갖다가 발로 밀쳤지만 바로 이 등공이 이제 거두어서 싣고 온다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 7주차 할 때 강의를 했었습니다. 등공과 더불어서 성고성 북문으로 나와서는 황하를 건너서 수무땅으로 달아나서 장이와 한신의 군대를 뒤쫓았다가 아니라 뒤딸렸다. 거느렸다라는 얘기죠. 한신과 장이의 군대를 좀 거느린 겁니다. 자, 종자에서 잘하시라고 했었죠. 뒤따르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종이 되잖아요. 주가 아니고 주종관계에서 보면 주종관계에서 내가 주인이 돼야 되거든요. 특히 항우잖아요. 유방이잖아요. 유방에서 주인이에요. 주인 다 주어가 똑같아요. 도도 주인이 항우고요. 여하고 나오는 것도 바로 한항이고요. 도도 마찬가지고 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종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장이와 한신의 군대를 거느렸다. 제장 초초 득출 선고 종한왕 여러 장수들이 차츰차츰 한꺼번에 나오지 않고요. 차츰차츰 한꺼번에 나오면 의심받잖아요. 그래서 선고를 탈출하여서 한왕을 따랐다. 이때는 뒤따르다는 거예요. 이때는 따랐다예요. 주어가 어쨌든 제장이니까요. 초수 발선고 욕서 초나라가 드디어 선고성을 뽑을 발자는 드디어 선고성을 점령하고서는 욕서 서쪽으로 진격하고자 했다. 한사병 거지공 영기 부득서 한나라는 군대로 하여금 그들을 공땅에서 지명입니다. 지명 공땅에서 맞서도록 하면서 그죠? 맞서도록 하면서 그로 하여금 즉 초나라로 하여금 서쪽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 서는 동사예요. 서쪽으로 가다. 하여금 사자죠. 명자는 하여금 사자하고 동일한 글자입니다. 여기도 사자가 들어가고 여기도 사실 사자가 들어가는데 같은 뜻의 뜻을 다른 글자로 표현을 한 거죠. 한나라는 군대로 하여금 공땅에서 그들을 막도록 하였고 이 지자는 초나라예요. 초나라를 막도록 하였고 또 저들로 하여금 초나라로 하여금 서쪽으로 진행하도록 진군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시 팽월도하. 이때 팽월이 황하를 건넜다. 그랬습니다. 팽월이 황하를 건넜다. 격초동화. 살 초장군 설공. 초나라의 초의 동화 지역을 쳐서 초나라 장군이죠. 장군이 설공을 죽였다. 팽월 장군은 그 유방의 산하에서 맹장으로 이름을 떨쳤던 인물이죠. 항왕 내자 동격 팽월. 배우에서 친 거예요. 배우에서요. 그죠? 항왕이 이에 스스로 몸소란 뜻이죠. 선고를 중심으로 지금 탈출을 선구 땅에 들어있다가 형양에 있다가 선고에 있다가 다시 탈출해서 올라갔잖아요. 수무 땅으로. 일단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항우가 조금 이제 한숨을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몸소 직접 동쪽으로 다시 후진하는 거죠. 동쪽으로 팽호를 쳤다. 한왕득 회우무병 욕도 하남. 한왕이 회우무의 군대, 회우무는 누구죠? 한신이죠. 한신의 군대를 얻어서 욕도 하남, 황하 남쪽으로 건너고자 했다. 아까 수무가 이쪽에 있어요. 아까 형양이 여기 있었고요. 여기가 성고예요. 여기가 오창이고요. 여기 수무예요. 그러니까 형양에 있다가 다시 성고로 갔다가 다시 탈출해가지고 물을 건너가지고 수무로 갔거든요. 여기서 이제 뭐예요? 한신의 군대를 다시 얻어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가 하내고요. 여기가 하남쪽이 되는 거죠. 황하 남쪽이죠. 황하 아래쪽입니다. 황하 아래쪽으로 내려오려고 했던 거죠. 정충세 한왕 내 지벽하내라. 정충이 한왕에게 간세하여 이에 멈춰서 벽을 쳤다. 한해에다가. 즉 여기 한해 지역에다가 이 원래 강을 건너려고 했는데 강을 건너지 않고 이 한해 땅 한해 근처에다가 진을 친 거죠. 이제 사유가 장경 좌팽월 소초 적취 그랬습니다. 유가로 하여금 군대를 거느리고 해서 이건 술목입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팽월을 보좌해서 팽월이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팽월 치고 유가가 또 치고 해서요. 소초적차 초나라의 적취. 적취는 쌓아놓은 것들 뭐예요? 식량이죠. 식량. 쌓아놓은 것입니다. 쌓아놓은 것. 쌓아놓은 식량을 불살라버렸다. 결국에 관건은 먹는 거예요. 그죠? 군인들을 일정한 병졸들 이 병졸들이 그 전문적인 이 군인들이 아니잖아요. 농민이었다가 이제 전쟁에 나선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일정하게 해서 먹일 수 없다면 이들은 여기서 계속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들을 모으는 작업은 대의 명분과 함께 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이 식량이 보급이 돼야 돼요. 이것이 끊기고 나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앞서 그 오창으로 한왕이 유방이 형양에 들어가서 오창과 연결되는 이 용도를 만들어 가지고 곡식이 안전하게 보급되도록 했는데 여기를 계속 끊임없이 유방이 항우가 공격하는 바람에 끊겨서 결국에 형양에서 못 딛고 딴 데로 빠져나가잖아요. 마찬가지죠. 항왕 동격 파지 주 팽월. 항왕이 동쪽으로 쳐서 그들을 깨뜨려요. 누구요? 동쪽이 아까 팽월이었죠. 팽월을 쳐서 팽월을 달아나게 만들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주체는 항우예요. 항우가 팽월에게 달려간 게 아니고 달아난 것이 아니라 달아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글자 하나가 여러 가지 통사 구조를 간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렵지만 폐주시키다라고 해석합니다. 달아나게 만들다는 뜻이죠. 한왕 즉 임병도와 부취성고 군광무 취오창식 됐습니다. 한왕이 이에 임병 군대를 이끌고 강물을 건너서 지금
팽어를 공격하는 이쪽으로 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때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건너와서는 부취 성고, 다시 성고 땅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성고를 취하고는 군 광무. 광무는 어디냐면요. 여기에 다시 한번 찍어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은 여기가 오창이에요. 그다음 여기가 형양이고요. 여기가 성고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한해고요. 여기가 하남이 되는 거죠. 남지역이 되는 거죠. 그다음 여기가 수무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양에 있다가 성고로 갔다가 강을 건너가지고 수무로 갔다가 다시 군대를 거느리고 한해까지 왔다가 넘으려다가 간원을 받으러 여기서 지금 벽을 진을 쳤다가 지금 팽월이 이쪽에서 공격하고 있는데 팽월을 치러 지금 이제 항우가 이를 간 사이에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임병투하 군대를 이끌고 황하를 건너서 다시 성고로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여기서 광무. 광무는 어디냐면요. 사실 성고가 거기 붙어 있긴 한데 여기가 광무예요. 광무. 여기가 광무입니다. 광무는 산 이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지명까지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무의 군대를 주둔시키고는 성고에 주둔하면서도 여기 물가에다가 바로 이제 군대를 주둔해서 안정적으로 오창에 있는 곡식들을 갖다가 이렇게 가져오게 하는 거죠. 이름도 보면 이 창자가 곶집 창자잖아요. 곶집.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저 식량이 모이는 좋은, 요즘은 좋은이라고 할까요? 좋은 시설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이라고 그러죠. 좋은. 옛날 이 물줄기죠. 물줄기. 이 세금선 또는 뭐 세금으로 바치는 쌀들이 이제 돌아가는 곳을 가리키죠. 좋은이라고 그러죠. 좋은이라고 그러죠. 좋은. 지금 네. 항왕 이정 동해래. 항우가 이미 동해 땅을 평정하고 와서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인데 동해는 이쪽에 있어요. 동쪽 끝에. 지금 산동성 지역에 있거든요. 여긴 지금 이 지역하고 산동성 지역은 아주 멀어요. 이 지역의 동해 지역입니다. 동해가 완전 제나라 지역이거든요. 제나라 지역. 여기를 좀 평정한 거예요. 무슨 정말 아주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는 사람이에요. 서쪽으로 가고자 했어요. 서쪽으로 이제 다시 진격을 하고자 갔는데 한나라와 더불어서 함께 광무에 다가서서 군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광무 여기가 이제 또 새로운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동광무, 서광무에서 서광무 쪽에는 지금 이제 한나의 군대가 있고 동광무 쪽에는 바로 이제 항우의 군대가 있다라고도 얘기하는 분들 계십니다. 한나라와 더불어 광무에 다가서서 이 임자는 다가설 임자죠. 앞에 바싹 다가붙어서 지금 군은 주둔하다라는 얘기죠. 주둔한 채 상수 수월이라 서로 지키고 있는 것이 몇 개월이었다. 사가들은 몇 개월까지는 아니고 시간상 따지면 1개월 정도만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해서 수월이라고 하는 말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8주차 강의에 항우 본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